이번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한인 건축업계 관계자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윤 한인건설협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번 사고 이제 6명이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 사고를 보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시공이나 아니면 설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건설 현장이나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전 사고일 텐데, 보통 사고가 나는 그 이유 중에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설계나 아니면은 시공 또는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둘 중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시공상에 일어날 확률이 설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설계보다는 시공이 변수가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고 모든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관련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떤 설계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공상에서의 어떤 안전 규칙 또는 공법을 적용하는 방법 또는 그것이 100% 이게 숙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학교 측에서 이제 이 다리를 건설을 하는데 당초 2019년에 완공 예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서둘러서 앞당겼다. 이런 부분에서 예. 이제 상판을 얹고 그다음에 또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게 모든 그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서는 공사를 빨리 하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포커스를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우도 그런 거와 유사한 것인지는 뭐 단언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학교 측에서의 그런 것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공자의 어떤 이제 영업 이익 측면에서의 공기 단축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번 공사를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사가 이제 영어로는 Accelerated Bridge Construction,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급속 교량 공법 또는 조립식 공법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이 공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예, 공사를 하는 이제 다리 공사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뭐 일부 건축 건물 공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조립식으로 할 경우는 항상 공사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좋은 품질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좀 더 잘해서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 지역 이제 남가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서부 캘리포니아 네, 네. 지역에서는 조금 좀 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이번 플로리다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전역에 걸쳐서는 다리를 예를 들면은 한 60만 개 가량이 이 구조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판정을 받았다 그럽니다. 미 그런데 전국에서요? 미 전국에서요. 네. 근데 우리가 국한시켜서 이 캘리포니아만 보면은 그 중에 한 3천여 개는 캘리포니아에 그런 게 적용이 된다 그럽니다.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퍼센테이지가 작지만은 캘리포니아 전체 중에 한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LA 카운티 쪽에 해당이 되고 한 300여 개.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는 또 한 5% 그렇게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50개 정도가 구조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것으로 판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도 사실상 그런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면 우리 한인 건축업계에서는 이런 조립식 모듈 공법
건설업을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전체적인 뭐 통계 숫자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우리가 웨어하우스, 창고 건물 또는 다량의 주택 이런 또는 아파트 이런 것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것을 설계 과정에서부터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나쁘거나 또 위험하거나 이렇게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한인 관련 건설 업체들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숙지가 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이제 건설업체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거기에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플로리다 다리 붕괴 사고 인재라고 보십니까? 뭐 저희가 생각에는 100% 인재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건축물이 뭐 특히 이제 다리 같은 것은 누구나 다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인재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것에 좀 더 안전적인 측면을 제고해봐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제 건축 기술의 발전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케빈 윤 한인 건설협회 부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